트트트 톡톡 포인트. 안녕하세요. 톡톡이입니다. 한국 경제가 크게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또한 독재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복잡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박정희가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작부터 삶이 쉽지 않았어요. 1926년 구미 국립보통학교에 입학한 박정희는 매일 20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그는 반장을 맡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성적은 모든 과목에서 고루 우수했고 암기력과 통솔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1932년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담임과 교장의 도움으로 그는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940년 박정희는 교사를 돌연사직하고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에 입교합니다. 아마 박정희는 군인을 어릴 때부터 꿈꿔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하게 됩니다. 1944년 박정희는 일본군인 만주국군 보병 제8단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조선의용군과 접경했던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선의용군과 전투가 있었다 없었다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일본군으로 독립군과 전투를 벌였는지가 핵심인데 아무튼 이후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일제 관동군 장교로 근무를 합니다. 8.15 광복 이후 박정희는 일본군 출신 조선인도 광복군에 적극 편입한다는 당시 방침에 따라 광복군에 편입하여 광복군 장교로 잠시 활동을 합니다. 그 후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대구 11 사건 터집니다. 대구 11 사건이란 대구를 시작으로 남한 전역에서 미군정을 비판하는 시위입니다. 박정희의 셋째 형 박상희는 이 사건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총을 맞고 사살당합니다. 박상희는 사회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로서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 노동당의 간부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는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이후 박정희는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 단기 과정을 마치고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관합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사건 터집니다. 여수 순천 사건은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군인 2천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남로당 조직원들과 함께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박정희는 당시 남로당의 군사총책 간부였기 때문에 체포되어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수사에 협조하고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 백선엽의 도움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백선엽 이후 육군참모총장이 되고 이때부터 박정희를 많이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백선엽 국장의 배려로 정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후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소령으로 복귀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는 중령으로 진급하고 육군본부의 수송 지휘관을 맡게 됩니다. 그 후 박정희는 군생활을 이어가며 1953년 육군 준장으로 승진하며 장군이 되었습니다. 1955년에는 제5사단 사단장이 됩니다. 이후 육군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한 뒤 소장으로 진급합니다. 1960년에는 부산 군수기지사령부 사령관으로 발령받습니다. 이때부터 박정희는 후일 터지는 쿠데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는 항상 진급 심사 때마다 과거 남로당 활동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선엽의 적극적인 신원 보증으로 진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남로당 활동 이력이 자꾸 인생의 걸림돌이 되니 당시 정부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쿠데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여러 번 계획이 변경되고 결국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박정희는 백선엽 총장을 앞세워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며 권력을 손에 넣습니다. 박정희는 이때 정치깡패인 이정재를 필두로 많은 깡패를 잡아 거리에서 이들을 심판하는 이벤트를 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박정희는 군정 기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모든 산업을 발전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좋지 않다며 주요 몇몇 산업을 집중 발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군정을 끝내고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정희는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됩니다. 이로써 제3공화국이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경제 개발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정책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고 미국의 압력 등 복합적인 이유로 추진되었고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성사됩니다.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을 건설하며 국가 재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박정희의 권력욕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박정희는 1972년 헌법을 개정하고 이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엄령을 선포하며 독재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유신헌법에 따라 박정희는 국회 예산, 정당 활동 금지, 긴급조치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합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큰 비판을 받았지만 박정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독재 체제 아래에서도 한국 경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수출주도 산업과 중공업 육성으로 1970년대 경제 성장률은 연간 10%를 넘나들며 국민소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979년 YH 사건과 부마 민주항쟁으로 박정희 정권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 진압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부마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여파로 집권층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차지철과 김재규가 핵심 인물이었는데 결국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와 그의 측근들을 저격하면서 박정희의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그의 집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36년 박정희는 3살 연하의 김호남과 결혼합니다. 이둘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김호남과 거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1950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 후 박정희는 유경수 여사와 대구의 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유경수는 충북 옥천에서 유명한 갑부의 딸로 박정희와의 결혼 후 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장녀 박근혜, 차녀 박근령, 그리고 아들 박지만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이 된 그 박근혜가 바로 박정희의 딸이죠. 박정희는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그의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독재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인권 탄압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를 칭송하는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박정희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트트트 톡톡 포인트.